40 넘은 현직 노총각 고교교사, 한 번도 여자를 모르는 천년기념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동료들은 저보고 성격 파탄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엔 그 옛날 그 아이의 목소리가 박혀 있었습니다. 오늘 홍보설에서 기가 막힌 내 인생 스토리 살짝 이야기해봅니다. 꼭 끝까지 꼭 봐주세요. 기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고교 선생입니다. 이런 좋은 조건의 남자가 왜 지금까지 결혼을 안 했을까요? 거기에다 천년기념물 총각이라니 아무도 안 믿겠죠. 근데 그게 진짜 사실입니다. 문제는 제 성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고교 때 본 일본 영화 러브레터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카야마 미호를 처음 봤을 때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필이 팍 왔습니다. 이런 운명의 여자를 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러브레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소개팅도 미팅도 많이 해봤습니다. 이상하게 필이 팍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의 황금기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그냥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나의 러브레터. 4대 졸업하고 학교에서 운명의 여인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첫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오려고 하는 순간 뒷줄에 있던 키 큰 애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정다혜 나의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 순간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오겐키 데스까 순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뭔가 필이 확 오며 마음이 휘청했습니다. 뭐예요? 말해보세요. 선생님,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 굉장한 습격에 나는 그냥 무너졌습니다. 나는 순간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애들은 웃는다고 교실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허둥지둥 교무실로 도망치듯이 왔습니다. 그 다음 수업에 들어가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운명의 여인이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이상하게 그 애와 자주 만났습니다. 계단에서 만나고 복도에서 만나고 만나면 만날수록 계속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그 애도 나를 특별하게 대한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 자주 마주치고 나에게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어느새 1년이 지나 고3은 초긴장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초가을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집 1층 로비에서 다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생일 축하해요 하고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때에 처음으로 다혜하고 신체 접촉을 했는데 전기가 찌릿했습니다. 운명의 여인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 싶어서 같이 걸었습니다. 근처 분식집에 가서 신라면을 먹었습니다. 호르륵 하고 신라면 면발이 그녀의 입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과 그 소리가 가슴에 머리에 찍혀버렸습니다. 부끄럽게도 제대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려대역 2번 출구에서 헤어지는데 내려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2계단 내려가다 갑자기 그녀가 뒤돌아 섰습니다. 그리고 내 품으로 달려들은 애귀에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저 여자가 되어서 다시 찾아올게요. 또 한 번 가슴에 눈에 코에 영화처럼 지켜버렸습니다. 그날 다혜의 몸에서 나던 그 향기는 그냥 내 인생의 한 덩어리가 되어 운명을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혼이 나간 상태로 그녀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가장 후회한 것이 왜 한마디 말을 못했을까입니다. 그래, 알았다. 꼭 기다릴게. 그 말 한마디만 했더라도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녀는 무사히 대학에 진학했고 그리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기다리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신라면을 먹던 그녀의 모습을 수없이 연필로 스케치했습니다. 신라면을 호르륵거리며 먹는 게 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를 향한 억누를 수 없는 본능과 싸워야 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그녀의 순수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인 제 몸은 비겁하게도 매일 밤 그녀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신라면을 호르륵거리면서 먹는 다혜의 모습. 연필 스케치가 매해 연례 행사처럼 내 방벽에 새로 붙여졌습니다. 한 번은 동료 교사로 소개로 초등학교 선생님을 소개받았습니다.
만나보니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우리 집도 여자분 집에서도 좋다고 적극적입니다. 사실 저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도 시들시들하니까 가족들이 저를 본가에 불렀습니다. 엄마가 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가 솔직히 말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아닌데 왠지 필이 팍 안 온다고 했습니다. 28청춘 젊은이도 아니고 무슨 애 같은 소리냐고 펄쩍 뜁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새 고민하다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그녀가 튀어나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타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녀를 찾아볼 용기는 안 났습니다. 그냥 우물쭈물 그렇게 세월이 갔습니다. 그동안 나하고 꿀조합이라던 그 선생님은 가버렸습니다. 사실 세월이 너무 흘러 다혜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꼭 찾으려면 온갖 소문을 다 날 것인데 무섭기도 했습니다. 참 알 수 없는 내 마음입니다. 선생이 되고 나서 집에서 나와 신축 오피스텔에서 삽니다. 혼자 살기에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현재가 쾌적하고 좋으니까 신라면을 버릴 만큼 절박하지 않습니다. 어느샌가 다혜가 신라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젠가는 신라면이 나타나겠지 그러고 미적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새 40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 맞선도 보았지만 곡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신라면 스케치만 보면 기다려야지 하고 마음이 바뀝니다. 이사를 했는데 집 주변에 괜찮은 커피숍이 눈에 띄었습니다. 라떼 한 잔 먹으려고 들어가서 주문을 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어주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선생님 졸업하고 처음이네요. 아, 죄송해요. 제가 기억력이 약해서. 그래요. 저는 평범한 학생이라 기억을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다혜는 기억하시죠? 엥, 이게 무슨 일인가? 여기서 어찌 그 운명의 이름이 다오다니. 놀라서 멍하니 서 있는 나에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 다혜하고 아주 친했던 미영이입니다. 아, 생각이 났습니다. 기억의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조용한 학생. 아, 알겠다.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 어쩐 일이야. 여기 근처 살아? 네, 여기 근처에 살고 얼마 전에 오픈했죠. 선생님, 이 동네 사세요? 여기로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되었지. 다혜 소식을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했지만 다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다혜하고는 혹시 연락하고 지내니? 아니요. 연락 안 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던지 쾅 하고 마음속에 망치가 떨어졌습니다. 미영은 결혼해서 애가 벌써 둘이랍니다. 선생님은 애가 몇이나 되세요? 둘. 사모님도 선생님이세요? 아니야. 선생님 지금까지 혼자란다. 네. 그럼 혹시 다혜를 지금까지? 아니 뭐 어쩌다 보니. 미영은 그 말을 듣고 아주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날 그 지하철 2번 출구에서 느꼈던 그 황홀함인 나를 평생 지배하고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까 가을 단풍이 깊게 물들은 날 미영네 가게에 갔습니다. 마침 미영이 가게에 있다가 아주 반갑게 나를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저 얼마나 눈 빠지게 기다렸는데요. 왜 무슨 일이 있나? 선생님에게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서 선생님 여기로 앉으세요. 우선 커피 한 잔해요. 저 사실 다혜하고는 지금도 연락해요. 엉. 그래 근데 왜 저번에 내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다혜가 자기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만 이제는 안 할 수가 없네요. 어쩌면 선생님이 다혜에게 마지막 희망일지도. 미영아, 말해봐 그 애에게 무슨 일이 생겼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다혜가 대학을 들어가고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 뒤로 아주 힘들게 대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가끔씩 만날 때마다 선생님 보고 싶다고 자주 말했대요. 연락해보라고 몇 번 말했지만 쓸쓸히 고개를 저었대요. 당당한 한 사람의 여성이 되어 만나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했대요. 그러다 선생님 결혼해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제가 몇 번이나 말했죠. 아니야. 선생님은 날 기다릴 거야. 난 그때 그 2번 출구 선생님 품에서 느꼈어.
그리고 속삭이면서 선생님 눈빛을 보았어. 선생님은 날 꼭 기다릴 거야. 그 지극한 순애보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직장에 취직을 했대요. 이제는 드디어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자신이 생겼다고 했대요. 첫 월급을 받고 기쁜 마음에 들뜨서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대요. 한쪽 발을 잃어버리는 큰 사고였답니다.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 자신을 잃어버렸답니다. 그 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와서 아주 힘들어 했습니다. 1년 전에는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했습니다. 지금은 시골에 있는 마음치유시설에 가서 요양 중이에요. 그 말을 듣자 정말 정신이 나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무언가에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려고 그 긴 세월을 기다렸나?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진작 찾아보지 않았니?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못했니? 그 불쌍한 애는 혼자 하를 기다리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들면 당장 뛰어가서 그 애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제 와서 불구가 된 그 애를 만나서 뭘 하겠어? 이제 청소년 감성팔이 그만하고 관두자. 깨끗이 잊어버리고 현실로 돌아가자. 철없는 낭만주의자인 내가 이제 지겹다.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왠지 그 비운을 맞닥뜨리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짜증났습니다. 신은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만들어주는지 한편으로 원망하며 한편으로 그리며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일이 있어서 옛날 살던 곳 근처를 갔습니다. 길을 걷는데 눈앞에 확 하고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녀를 느꼈던 바로 고려대역 2번 출구 그 자리. 세월이 흘렀는데 그 풍경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 초가을 그날 그 순간 그 시간에 나는 섰습니다. 사랑을 느꼈던 그 자리에 나는 우뚝 섰습니다. 바보 같은 놈 운명을 원망만 하고 있지.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을 피하지도 못하고 눈만 감고 있지. 어디로 도망갈 건데 이렇게 명백히 있는데 왜 그날 그때 그녀를 기억하지 않니? 이제 불구가 되었다고 그 정다혜가 박다혜로 변했니?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운명을 비난한 내 에고로부터 깨어났습니다. 그날 밤 밤새도록 나는 하염없이 앉았습니다. 틈틈이 평소에 정독하던 톨레의 고요함의 지혜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닥친 현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날 나는 퇴근길에 미영에게 갔습니다. 미영은 기뻐하며 그녀의 주소를 내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녀에게로 내 운명에게로 갔습니다. 처음 마주쳤을 때 나는 놀랐습니다. 휠체어 앉은 초췌하고 불안에 떠는 한 여인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옛날 이번 출구 앞에 그 아름다운 공주님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고 학 외마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를 외면하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 공주님은 아니지만 그 눈빛, 그 목소리 내 운명 그녀가 맞았습니다. 나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다고 그날은 되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여전히 그녀를 그리며 변함없는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나의 여인 정다혜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방학 동안에 매일 갔습니다. 조금씩 그녀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옛날 공주님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그녀와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의술의 발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신기술 의족을 하니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조금씩 걸어와서 내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면 아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키스해도 되나요? 저는 그녀를 꽉 강하게 껴안으며 뜨겁게 그 입술을 찾았습니다. 우리들의 꿀같은 순간은 한참이나 흘렀습니다. 그녀의 큰 키는 장신의 나에게 딱 맞게 포근히 들어왔습니다. 나는 결국 피립하고는 내 운명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그녀의 재활에 매달렸습니다. 생에 대한 강력한 의지 덕분에 그녀는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신학기 시작되자 그녀는 내게 한 달만 오지 말라고 합니다.
혼자서 열심히 재활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집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딩동하고 벨이 울립니다. 사람 올 일이 없는 집인데 신기하네 하면서 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꽉 끼는 청바지에 핑크색 탱크탑을 입은 여신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거 들어가고 나올 건 아온 완벽한 글래머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걸어 들어와서 감사하다고. 허리를 딱 붙이고 내 목에 팔을 두르고 감사한다고. 감미롭게 속삭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선생님. 사랑해요. 나의 서방님. 이제 영원히 당신의 이 뜨거운 품에 안겨서 살래요. 그리고 나의 신부는 그 고운 손으로 나를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순식간에 그녀는 여신에서 나의 여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천년기념물인 노총각과 노처녀는 서투른 첫 합주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본능에 충실한 거칠은 목소리로 환희를 노래했습니다. 자기야, 나 처음이야. 그래, 자기야, 나도 처음이야. 드디어 우리는 서로의 처음을 주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통스럽게 시작되었지만 이윽고 같이 천국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나는 꿈을 이루고 운명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갑자기 화장실에서 다혜가 빽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나 2줄 나왔어요. 내일 산부인과 가봐요. 지금 우리는 행복합니다. 저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오겐키 데스까? 이마 겐키 데스. 하하하. 혼자 보는 소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운동하십시오. 다음 주 불금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